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동작구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주 토박이처럼 아주 그냥 한 거의 70여 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란 과정은 그냥 일남 삼녀로서 이제 호르몬이신데 이제 그 외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사랑을 해주셨고 이제 그 누님들도 이제 저를 많이 이렇게 아껴주셔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밭이 많았어요. 야산하고 이 근처가. 그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그 신달방동이 저기 뭐 학교 가다가 이렇게 그 뚝방길에 가면은 이제 콩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제 콩 가서 구워서 먹고 지금은 이제 복개가 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냇가에서 뭐 붕어들 뭐 미꾸라지들 이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잡고 거기서 수영하고 그렇게 저기 즐겁게 놀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호르몬이시다 보니까 고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이제 저 직장을 빨리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이 좀 있었죠. 학교에서 이제 제가 본고를 나오다 보니까요, 그 이제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옛날에는 이제 저희 때는 방직회사가 한국 산업의 근간을 이뤘어요. 그럼 저희가 배운 거하고 이런 방식들이 다 틀리고 조금 이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공직생활로 제가 그래서 이제 전직을 했어요. 공무원 생활하니까 바로 이제 그 집 앞에서 이제 그 근무를 동사무소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뭐 누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좀 그럴 때는 좀 기쁨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일 닥치면은 이제 항상 이제 그 해결 안 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진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하면 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편지를 주로 많이 썼어요. 편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썼어요.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하여튼 좋았나 봐요. 좋아가지고 쑥스러움을 좀 그냥 뭐 물리치고 그렇게 한번 저 해봤습니다. 아, 성미 엄마야. 그동안 수고했다. 참 고맙다. 사랑한다. 공직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한 분야, 뭐 기술직은 이제 한 분야로 하지만은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는요, 뭐 분야가 워낙 넓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나 이제 그 주민들한테 참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저기 뭐 민원을 해결해 줄까. 그래서 그런 게 민원을 해결해 주고 나면은 뭐 참 저기 제가 좀 뿌듯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파트에서요, 그 서울시하고 이제 그 구청에서 동작구청에서 하는 그냥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 서울시하고 동작구청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이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한 회원 20여 명을 이렇게 좀 저기 해가 선발해가지고 이제 회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그 전 주민을 대상으로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짓 없이 그냥 항상 이렇게 좀 순수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살자. 그러면 뭐 누구를 대해도 어떤 뭐 이렇게 말썽이 없으니까 거짓 없이 사는 게 그게 이제 저의 뭐 자음이라 그럴까요? 같은. 그 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뭐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한 4, 5년 됐거든요. 발자취가 지금도 뭐 집에 많이 남아 있죠, 그대로. 제일 그냥 소중하신 분은 어머니라고. 어머니가 그 손주들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손주들을. 그래서 손주들하고 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또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제일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딸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주들하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참 이렇게 하루를 보냈으면은 뭐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겁니다. 보라매 타운에 그 주상복합이 10개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연합회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 아파트만 했었거든요.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보라매 타운에 이제 보라매 공원도 있고 보라매 병원도 있고 그 보라매 타운 이제 그 아파트들이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발전하는데 좀 이렇게 기여하고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기 한 일에 대한 그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은 이제 항상 이제 만족감이 있게 살자. 아이고 뭐 자화자찬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뭐 50점은 좀 넘고 한 뭐 7, 80점은 되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동안 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100%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뭐 하여튼 7, 80%만 이제 해도 이제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차재홍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은 상주에서 보내고 늦게 서울로 올라와가서 친척 집에 있다가 사당동으로 이사 온 지 한 40년이 됐습니다. 우리 시골 말로 부잡하다 그러는데 좀 활동성이 강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우리의 엄격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를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지금의 제가 자신감 생각 이런 게 다 어머니 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를 공부시킬 적에 무조건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으면은 무조건 공부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부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방법이 괜찮구나 이래가지고 기억이 나서 제가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정말로 젊을 때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제 외할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친정집도 뭐 이렇게 유교사변때 피난 안 가고 지키고 있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의지력이나 뭐 이런 게 생활력이 대단했다는 분 같은 그런 생각을 요즘 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김기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태권도를 배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배웠는데 우리는 같은 친구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가 나를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래서 지금도 진짜 내 가슴에 있는 의리가 그 친구한테 배우는 의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의리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로 제가 죽더라도 그 친구를 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와서는.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린 나이에 이제 뭐 그랬겠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한 가정에서 리더가 돼도 뭐 그렇고 나라의 리더도 그렇고 다 뭐 리더란 뜻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뭔가 모르게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우유부단하신 분이 돼가지고 아버지 같이는 살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는데 그런 뜻이 내가 대통령이란 그 뜻이 아버지를 보고 내가 그런 이야기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돈도 없고 이런 친척 집에 있다가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당구장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리고 그때는 막 제가 뭘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막 욕심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혼하고부터 그 인생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그 경상도다 보니까 경상 쪽에서 호남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 아버님이 결혼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력 강 하나로 이제 이 사람을 택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참 잘 택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가치관은요 이제 그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사람들이 보면 소통을 잘못해서 오해도 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소통만 잘 되면 신뢰관계도 쌓이고 서로 뭐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부탁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와서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동네에서도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유유서라고 제가 그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장유유서를 하면은 사람이 뭐 곱거나 밉거나 뭐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연륜에 대한 그거는 누구하고 대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륜에서 그 얻은 지식은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뭐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그 민주평통을 이제 오랜 세월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민주평통을 하면서 제가 국립묘지를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태극기를 이제 꽂고 정말로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정말 이 수많은 이게 묘비를 보면서 정말로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와이프입니다. 우리 아내인데 항상 왜냐하면은 어려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시골서 동생이 이제 아버지를 안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서 15년을 모셨습니다. 정말로 불만 하나 없이 꾸준하게 그냥 아버지를 성실하게 모셔가지고 아버지가 95세까지 장수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런 거 보면서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 우리 와이프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보, 제가 여보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당신 보고 여보라고 불러봅니다. 못난 나를 만나서 45년 동안 고생 많았고 우리가 가진 오늘의 행복이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고마워 여보. 끝까지 함께 합시다.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제가 표현이 서툽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는데 여보 사랑합니다.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그 대문호 괴테도 행복은 가정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 말을 하면은 거역 안 하고 묵묵히 따라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손주들까지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피엔딩이다 내 인생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에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관악구에서 유년 시절과 어린 시절을 보낸 일남 일녀 장남인 박상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건 어린이 공원도 다녔고 동물원도 다녔고 또 다녀와서는 근처에 있는 독산동 우시장 가서 소부산물들을 사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를 곁들이면서 함께 즐기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기억나고요. 초등학교 때 저희 그 3학년 때 선생님이신데 제 생일날 저희 반 그부를 보내서 그때 그 월간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와 그다음에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한 그릇 계산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 고마움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교육청에 그 선생님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찾을 수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어떤 생각, 추억은 그 정도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미성초등학교 3학년 5반 우리 임다리 선생님이시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사주신 그 맛있는 짜장면과 월간지를 정말 소중히 몇 년 동안 그 월간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방송을 보시고 선생님 보신다면 꼭 한번 연락 주시면 꼭 선생님 모시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제가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랑 제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네 식구가 단칸방에 살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다락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다락방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했고요. 대학 갈 형편도 안 됐고 대학 갈 수 있는 어떤 학업적인 능력도 안 됐었는데 그때 그 일본어 선생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셨는지 하루는 주말에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제 건국대학교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교였었고 이게 대학이야. 상규야 대학 가고 싶지 않니? 네, 그런 어떤 자극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좋지 않은 대학이지만 대학을 진학하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제가 석사과정까지 해서 교육학 석사를 또 받았고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자. 이 가난은 내 인생이 아니야. 부모님의 가난이지 내 인생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주입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의 시간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뭐 갈등의 시기도 많고 또 거친 시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춘기라는 시기 자체도 굉장히 사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학력고사를 마치고 바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또 오전에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돈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같은 시기에 뭐 영화도 보고 당구도 치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근데 추억이 별로 없어요. 예식을 해야 되는데 예식비가 없어서 그때는 관악구청에 구민회관이라고 거기서 구민들한테 무료로 장소를 대여해 줬습니다. 신부 화장이라든지 턱시도, 드레스 이런 실비만 받고 관악구 구민회관에서 저희의 첫 인생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아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좀만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언제나 채찍질을 하듯이 저를 다독여줬고 또 땡겨줬고 이끌어줬고 어떨 때는 큰 나무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그 제 옆에서 큰 위로가 돼주고 또 힘이 돼주는 그런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아내 정말 소중한 친구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진짜 반이죠. 제가 밥 먹고 살 정도 되면 저와 같은 아이들을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금천경찰서 안에 청소년 육성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년 육성회에서
먼저 봉사를 시작했는데 봉사하다 보니까 결손가정 아이들이 결국에는 또 본의 아니게 또 사고를 쳐서 소년원을 가게 되고 또 소년원에서도 성인이 되고 일련의 그런 잘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누굴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더 희열을 느끼고 제가 더 좋아서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한테 이용도 많이 당했지만 결국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해준 것도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 그게 어떤 최고의 제 인생의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젊은 층, 그다음에 저희 아들 포함해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꿈을 갖고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온다.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차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데 하면 꼰대라고 다들 얘기해서 참 아쉽긴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경희거든요.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 박용태거든요.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고 이 이야기 하고 싶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습니다. 저한테는 큰 나무이시자 큰 기둥이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남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좀 많이 요즘 힘들어하시는데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자고 모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